온라인 도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엔요, 인터넷 그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요즘은 구글의 크롬, 작년 2023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웹 브라우저를 검색을 했는데, 무려 65.4%가 구글 크롬이라고 밝혀졌어요. 또 두 번째는 18.71% 애플 사파리인데요. 애플에서 개발한 사파리입니다. 그러니까 매킨토시나 아이맥 유저들은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인데요. 사실은 구글이 커지기 전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가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지금은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고, 우리 국내에 작년에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탑5를 조사를 했더니 역시 52%, 절반이 넘는 비중이 바로 크롬, 그리고 특이하게도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나 봐요. 그리고 사파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제일 꼴등입니다. 안타깝게도. 보시는 것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동기화가 돼서요. 여러분이 어느 컴퓨터를 쓰시든지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동일한 환경에서 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크롬북에 대해서 잠깐 소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롬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북은 구글 사이 크롬 OS로 운영되는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크롬북은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므로 앱을 다운받거나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롬북은 터치 스크린 기능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롬북은 기존 PC보다 저렴하며 스마트폰 충전기로 크롬북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 외국 선진국에서는요, 학교에서 페이퍼레스, 거의 종이를 쓰지 않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 교재가 종이로 된 교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 노트 필기도 거의 하지 않고요. 사실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한쪽에 비치되어 있는 크롬북 충전이 되어 있는 것을 아무거나 본인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는 순서대로 손으로 집어서 본인 책상에 앉아요.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모두 그 크롬북 하나로 수업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는 거에 보시면 이 크롬북 지금 얼마예요? 30만 원대 이렇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노트북이 대부분 100만 원 이상 되는데 왜 이렇게 저가로 크롬북이 생산이 가능할까요? 하드 드라이브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되고 크롬 브라우저만 구동이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는 것은 이제 크롬 동기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구글 계정으로 크롬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노트북, 또 태블릿,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계속 동기화해 줍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어느 컴퓨터를 쓰든지 인터넷만 되면 크롬으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크롬은 왜 이렇게 사진이 멋집니까? 배경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맞춤 설정,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해서 배경 화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 색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 맞춤은 어쩐다고요?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PC에서 이거를 구동하더라도 똑같은 배경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롬은요, 가장 강력한 기능이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크롬 익스텐션. 여기에 관련된 것이 어마어마한 익스텐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붙여서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이나 엔터테인먼트, 각종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익스텐션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가 이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 하고 검색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익스텐션 프로그램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것은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것인데요. 원격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원격 지원은 이 크롬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내 컴퓨터를, 직장에 내 컴퓨터가 있고 집에 있다고 하면 직장에 있는 컴퓨터를 내 집에서 원격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원격 제어가 하나 있고요. 또 타인하고 원격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타인한테 원격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어떤 타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원격 지원을 해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입니다. 이것을 확장 프로그램에 깔게 되면은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자, 왼편에 보이는 거, 간편하게 집 또는 직장 컴퓨터에 원격으로 연결하거나 또 다른 사용자와, 그러니까 타인하고도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왼편에 보이시는 것은 내 컴퓨터의 액세스, 이것이 위에 겁니다. 내 계정의 것을, 내 계정의 어떤 디바이스를 원격으로 내가 다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내 화면 공유잖아요. 이것은 내 것을 타인에게 원격을 요청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 원격 액세스요. 이것이 지금 내 컴퓨터를 내가 원격하는 것이고요. 위에서 AA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저희 부모님 컴퓨터예요. 부모님들 나이가 많으시죠. 그래도 컴퓨터를 이제 활용을 하세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많으세요. 그 어머니 이제 부모님 연령대가 자꾸 전화 와요. 그래서 누구야? 야, 뭐가 안 보인다. 왜 이게 안 된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컴퓨터 켜졌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동시에 여기를 보고 화면을 공유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뭐가 어떻게 됐고 해서 원격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원격 액세스 설정은 여기 보시면 내 컴퓨터,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이 원격 액세스를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것은요, 이것은 타인하고 하는 거예요. 타인하고. 위에 보시면은 화면 공유는 내 컴퓨터를 타인에게 공유를 시켜줘서 도움을 받는 그 형태고요. 요 밑에 것은요, 다른 컴퓨터에 연결은 뭐겠습니까? 여기 보면 PIN 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격 지원을 원하는 타인이 나한테 PIN 번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PIN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해서 액세스하면 그 상대방의 타인의 화면이 내 컴퓨터에가 송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잘 쓰는 건 구글 번역이에요. 여러분이요, 그 정보 수집을 하다 보면 외국어로 된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웹페이지가 외국어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번역을 하려면요, 물론 구글에는 구글 번역 사이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글 번역 사이트를 열어서 내가 원하는 대목이나 단어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또 컨트롤 V 해가지고 그거를 통역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복사를 해서 여러분 가져와야 하잖아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자주 이렇게 빈도가 높으신 분은 이 크롬 익스텐션을 깔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구글 번역에 크롬 익스텐션을 깔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외국어 거기에 그냥 마우스를 쓰고 내가 번역하고자 하는 문구나 이 단어에다가 단어를 내가 여기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언어로 한국어나 뭐 다른 언어로 실시간으로 그냥 번역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 웹사이트를 드나드는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들겠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모티콘이나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한번 시간 내서 어떤 익스텐션이 내가 원하는 거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유용하게 쓰는 것은 그 쇼트너예요. 쇼트너. 그 우리가 인터넷 주소가 굉장히 깁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강의 준비할 때 출처를 이렇게 매기는데요. 인터넷에서 출처를 매기면 이게 3줄, 4줄 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좀 번잡하죠. 이럴 때는 URL 쇼트너를 해주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긴 거를 복사해서 URL 쇼트너의 사이트에 가서 이놈을 다시 짧게 해서 그걸 다시 복사해서 또 가져오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죠. 이런 것이 잦은 사람은 쇼트너라는 크롬 익스텐션을 깔면 그 위에가 바로 이 주소 앞에가 보면 익스텐션이 되면 쇼트너가 이게 표시가 돼요. 그럼 여기 클릭 한 번이면 이 긴 것이 단 클릭 한 번에 쇼튼 적어집니다. 이게 축소가 돼가지고 복사에다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유용하게 쓰는 것이 QR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어디 그 현장 견학을 가잖아요. 출석을 불러야 돼요. 근데 그 야외에서 누구야 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제가 QR 코드를 씁니다. QR 코드의 장점은요, 학생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사진 찍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QR 코드를 보여주면 학생들은 사진만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학번 뭐 하면 해서 입력을 하면 출석 맨날 며칠 출석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제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출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QR 코드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자, URL에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프리텍스트 글자를 입력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연락처, 그 다음에 PDF를 열리게 하는 것도 있고요. 어플과 연결되는 것도 있고, 이메일. 제가 이게 보여드린 것은 저의 그 연구실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해서 송출된 것이 요거죠. QR코드.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 핸드폰으로 대면 바로 전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QR코드고요. 이것도 익스텐션을 까면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애플은 지금 그 데스크탑인 이 매킨토시라고 하죠. 매킨토시, 그 다음에 노트북인 아이맥, 그 다음에 아이패드, 그 다음에 아이폰, 그리고 이거 워치죠. 그래서 이것들이 같은 계열의 애플 디바이스는 실시간으로 모두 동기화가 되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아이패드의 사진에서 나오고요, 아이맥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된다는 장점을 가장 내세우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이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애플은 특이하게 맥이라는 OS를 씁니다.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체제를 OS를 쓰는데요. 기존에는 거의 이제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즈를 썼는데, 유독 맥만, 스티브 잡스가 이제 개발을 한 것이고요. 오늘날 애플이 매킨토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면 그래픽 작업은 윈도우즈가 맥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만큼 그래픽 작업에는 탁월한 것 같아요. 잠깐 운영체제를 말씀드리면 리눅스, 유닉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윈도우즈가 보편적이고요. 애플의 맥OS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이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에는요, 교수님이 대학 막 들어갈 때만 해도요, 이거 뭡니까? 이 도스였어요, 도스. 여러분 들었나 봤나 모르겠습니다. 자, 도스는요, 스크린이 그냥 하나고요, 검은 바탕이고요,
거기에 명령어만 적혀야 돼서 C 땡땡 디렉토리 dir 땡땡 A 땡땡 하면 디렉토리가 A로 바뀌고 delete DILD 해서 뭐 하면은 그 파일이 지워지고 일일이 명령어로 했습니다. 근데 윈도우즈라는 말이 나온 얘기는요. 윈도우즈 창들이잖아요. 도스는 창 하나였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창을 열어놓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게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 이 마우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맥OS는 처음에 이제 애플에서 시스템 1 해가지고 쭉 가다가 지금은 OS X, 10, 11, 또 뭐 시에라까지 계속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은 맥의 그 애플에 대한 어플에 대한 지금 바탕 화면을 지금 보여드린 것이고요. 밑에가 좀 덕스라고 해가지고 쭉 돼 있죠. 그리고 현재 실행되는 것들은 여가 나타나고요. 자주 나타나는 것은 여가 나타납니다. 구성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애플 스토어에 보면 우리 이제 구글 플레이는 많이 아시죠? 구글 플레이 같이 애플 스토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 건 지금 단순하게 보입니다. 애플 스토어에서 뭐 있고 있는데 뭐 쭉 있는데 여기 스토어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있는 이거 하나 어플을 하나 올리려면요, 이 업체가요, 이 어플을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애플 스토어에 이걸 올리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얻습니다. 승인을 얻는 절차도 굉장히 좀 쉽지 않고요. 승인 난다고요. 공짜로 되겠습니까? 이거 다 돈 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앱스토어에 올라간 어플에서 걷어들이는 돈만도 굉장하다는 거. 사파리는 애플에서 만든 웹 브라우저입니다.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 이렇게 있고요. 사파리가 좋은 점은 읽기 목록을 바로바로 해서 본인이 탐색하다가 읽기 목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꺼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연락처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구글하고 돼 있어. 구글하고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왜 애플인데 왜 구글치가 저기 올라와 있을까요? 자, 세계에서 구글 사용자들이 엄청 많죠.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구글 사용자를 그대로 흡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유저들은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거기에서 구글 아이디를 로그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에 있는 연락처, 뭐 캘린더 이런 것들이 전부 애플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것이죠. 캘린더 보시면 여기서 이게 지금 구글이 있고요. 아이클라우드에서 만든 것들. 여기 아이클라우드네요. 구글. 제가 구글에서 만든 것이 그대로 다 송출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별로 홈, 또 뭐 칼리지, 프로젝트 해서 하고요. 나눠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족에서 공유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에 일정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가족끼리 내가 언제 뭔 일이 있다 하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다 공유가 된다라는 거. 미리 알림 서비스 보시고요. 메모장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 이제 구글에서 한 메모하고 연동이 되기도 하고요. 카테고리별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메모 입력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사용해보고 계시나요? 근데 이제 얼굴을 이렇게 비치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하죠? 여기서 사진 기능은 보관함도 있고요.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억이라고 돼가지고 얘가 AI가 적당하게 되면 옛날 과거 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라고 보이시죠? 이것은 AI가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사람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요. 공유에다 써요. 가족 공유. 그래서 저는 가족 공유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가족 사진들이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 잘 나온 사진을 어떻게 공유하시죠? 아마도 카톡 가족방에다 막 올리실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은 며칠 지나면은 다운로드가 안 돼요.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보내주면 그게 마음에 들면 자기의 사진책에다가
저장합니다. 이것은 사실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같은 사진이 계속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가족 폴더를 만들고 가족에다 공유를 한 다음에 가족 설정만 해두면요, 누가 그거를 퍼갈 필요도 없이 보고 싶으면 그 링크 타고 그냥 앨범에 들어와서 보면 되고요.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것이 정말로 가족 앨범이 되는 거죠. 역사를 가진.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요, 막 노래를 이렇게 MR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 제 마음에 안 맞으면 이 거라지 밴드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막 편집합니다. 원래 그 음악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번들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저는 아이클라우드 쓰고 싶은데요, 저 매킨토시가 아이맥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애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일반 PC에서도요, 아이클라우드로 해서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로그인하면 아이맥에서 쓰는 거와 똑같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사진, 메일, 그 다음에 드라이브까지 다 되고요. 자, 아이클라우드 들어왔을 때 사진, 그 다음에 메일,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이게 지금 제가 매킨토시에서 한 게 아니라요, 일반 윈도우즈 PC에서 로그인해서 지금 구동이 되는 것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클라우드에서 만든 이제 키노트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인데 아이맥이 아니고도요, 어때요? 이거 PC에서 구동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꼭 매킨토시가 필요한 건 아니죠. 아이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넘버스, 엑셀 같은 그런 기능인데요. 아이클라우드에서 만든 이 페이지스, 워드 프로세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와 같은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템플릿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오피스 365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군으로 해서 선두주자죠. 그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선두주자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판도가 좀 바뀐 거죠. 구글에서 웹 기반의 어플들이 나오고요. 또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런 웹 기반을 출시를 하고 하니까 오피스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오피스도 이제 바뀐 겁니다. 웹 기반으로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팔아먹었죠. 그래서 당신 PC에 이걸 깔아라 해서 이제 소득을 받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그럼 왜 365라는 것을 붙였겠습니까? 예, 매달 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로그램은요, 웹 기반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처럼 오피스도 웹 기반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들 구동이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노트 등. 이게 이제 주로 쓰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생산성 클라우드 해가지고요, 가정용, 비즈니스용, 엔터프라이즈용 비싼 걸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바쁜 생활에 도움을 주는 확실한 솔루션.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썼을까요? 자, 머리를 씁니다. 가족용 해서 6인까지 하면 1년에 얼마 이렇게 하고요. 또 개인용은 좀 싸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비즈니스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용에서 한 달에 얼마 가격을 책정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학생 버전이 있어요. 학생들은 굉장히 싸게 해주는데 문제는 학생이 이메일이 학교 도메인이 있는 이메일로 징빙이 돼야 되는데 우리 대학은 대부분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안타깝게. 혁신적인 오피스 앱.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해서 이 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들었다고 선전을 하는 것이고요. 템플릿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템플릿 양이나 질, 그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어떤 예쁘게 표현하는 것, 디테일한 것들은 역시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신경 써서 좀 예쁘게 해보겠다 하면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플을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템플릿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예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카테고리 있죠. 패밀리 액티비티, 가족에서 사용하는 거. 네, 그동안 이 쌓여온 집적된 것들이 엄청 방대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북마크 메이커 보시고요. 이런 것도 간단하게 내가 사진만 이렇게 골라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템플릿이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가지고 어떠한 템플릿이 있고 내가 입맛에 맞는 것이 어떤 거 있는지 눈에 들어온 거 있으면은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지금 파워포인트에 템플릿을 그대로 갖다가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써본 것이고요. 이건 엑셀에 대한 겁니다. 예산이나 가계부에 대한 템플릿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개인 월별 예산, 또 저 연별 예산 이런 거 가계부 쓰는 각종 템플릿이 있다라는 거요. 보시는 화면은 지금 오피스 365 웹 기반에 들어갔을 때 송출되는 화면입니다. 왼편에 보시면 어플들이 좀 쭉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매달 얼마씩만 내면 제한이 없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한 3-4개 정도에 불과하죠.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이제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예전에는 이제 인스톨 해가지고 다 했던 것인데 이게 굉장히 전부 좀 바뀐 거예요. 템플릿이 수많은 템플릿이 있고요. 워드 프로세스입니다. 구동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제목하고요. 그죠? 바로 제목 쓰고 여기다가 내용 쓰고 그 다음에 넘버링까지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엑셀이네요. 작업창입니다. 엑셀에는 여기 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 그래서 주소값이 있어요. A1, A2, B1, B2 해서 이 주소값에 대해서 이런 값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합계나 평균, 최소값, 최소치, 이러한 연산, 함수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고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원드라이브, 여기는 지금 아이클라우드와 같이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노트 필기장. 원노트는 제가 써본 노트 중에 공짜이면서 가장 기능이 많은 노트인 것으로 기억이 돼요. 필기장이 있고요. 팀 활동하는 거. 네, 이런 것은 간단하게 스웨이 같은 것은요, 간단하게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도구 툴이에요. 사진 간단하게 넣고요. 그다음 텍스트 집어넣고 몇 가지 작업만 하면 블로그가 만들어집니다. 구글에 이제 설문지 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만든 설문지 폼도 있고, 보시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설문지 폼이에요. 제목 없는 퀴즈, 여기서 이제 문항 만들고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오늘 온라인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